3개월 전 지하 주차장에서 나는 벽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몸보다 놀란 건 마음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일은 단지 힘든 노동이 아니었다. 존엄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소리 없는 한마디. 당신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아도 그 의미는 하루하루 제 등에 새겨졌다. 월 190만 원을 받기 위해 견뎠던 야간 근무. 누구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조차 건네지 않던 곳. 그곳에서 나는 단지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내 이름이, 내 경력과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박정호, 68세, 35년간 한 직장에서 생산관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한 번에 그만이라는 결심으로 내 삶의 균형을 다시 세워보려 한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정호이고 올해 68살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몇 달 전 새롭게 시작했던 일을 결국 그만두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누군가에게는 꼭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말 그대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는 그 일 안 나가려고 해. 그 말에 아내는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엔 놀람보단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더는 못하겠어. 겉으론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세 달을 넘긴 고단한 시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버텨내지 못하고 내려놓는다는 것.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 현재 처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지금 저는 매달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성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남은 금액은 늘 빠듯하기만 합니다. 아내도 아주 작게 연금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고작 2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생활비는 도합 105만 원 남짓이 전부인 셈입니다. 저희는 지금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더하면 기본 고정 지출만 60만 원은 넘기 일쑤죠. 남는 40만 원대로 식비, 교통비, 약값, 병원비까지 충당하자면 빠듯하다 못해 답답할 지경입니다. 병원에 한 번만 다녀와도 진료비에 약값까지 기본 3만 원이 넘고 혈압약과 당뇨약만 해도 한 달에 6에서 7만 원은 나갑니다. 사실 이런 지출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다 정말 안 되겠다 는 절박함이 생겼고 결국 작년 말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 나이에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몸이 아직 버텨줄 때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나 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아직 크게 아프지 않고 손발이 움직이는 한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자꾸만 밀어붙였죠. 퇴직한 건 3년 전입니다. 35년 넘게 다녔던 기계부품 조립업체에서 생산관리 부서 팀장으로 일했었죠. 정년은 65세였고 마지막 날에는 팀원들이 조촐한 송별회도 열어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쉬세요. 그때는 정말 이제부터는 좀 쉬어도 되겠다고 믿었습니다. 일터 없는 하루가 낯설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게 자유일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곧장 보증금 9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고 남은 돈 3천만 원 그걸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아니었습니다. 쌓여있는 돈은 생각보다 빨리 달아갔고 국민연금 85만 원도 처음엔 그럭저럭인 줄 알았는데 물가라는 게 숨만 쉬고 있어도 천천히 올라가더군요. 지출은 예상보다 늘 많았습니다. 이따금 찾아오는 병원비, 가전제품 수리비,
명절이면 오가는 교통비. 예기치 못한 돈 나갈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유독 덥다 싶었는데 에어컨이 아예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수리 기사님을 불렀더니 15만 원이 들더군요. 그달 생활비는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고 냉장고에 남은 반찬을 아껴 먹으며 버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결국 아내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 나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아직 다리도 성하고 기운도 남았잖아. 뭔가라도 해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구인 사이트를 매일같이 들여다봤지만 대부분 공고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60세 이하, 만 65세 미만 우대, 어쩌다 나이 제한이 없는 자리를 발견해도 막상 전화를 걸면 상대방 목소리에는 미묘한 머뭇거림이 묻어났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현재 내부 기준과는 조금.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제 가능성은 문턱 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구직 사이트에는 매일같이 수십 개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지만 하나같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60세 이하, 65세 미만 우대, 어딜 봐도 나 같은 나이는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끔 나이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곳이 보이면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맨 먼저 이런 말로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요. 그 뒤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정중한 거절. 그건 나이라는 숫자 하나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묵직한 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째 새벽에 일어나 자리를 찾아보던 중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복합센터 보안지원 요원 모집 나이 무관 성실한 분 우대. 순간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이 무관이라는 단어는 그날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었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보안 업무 채용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올해 68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행히도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일단 한번 나오셔서 면접 보시죠. 다음 날 저는 새로 산 깔끔한 셔츠를 입고 서울 동부에 위치한 대형 복합단지를 찾았습니다. 주상복합 2000세대 이상 쇼핑몰과 오피스가 함께 있는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유리창과 자동회전문, 안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관리 직원들 모습에 나도 괜히 허리를 펴고 단정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리 운영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면접관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명찰에는 운영지원팀 유진석 대리라고 적혀 있었고 말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피로에 찌들어 있었죠. 그는 제 이력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보안 관련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한참을 눈여겨보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무가 좀 빡빡합니다. 주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야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교대입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는 이어 말했죠. 급여는 월 190만 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이고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국민연금 85만 원에 이 보안직 190만 원, 총 275만 원이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전기세 걱정도 조금은 덜고 아내에게 더 좋은 약을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일 가능하세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시죠. 첫 주는 기존 직원과 함께 동행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첫 출근 날. 늘 그랬듯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면도하고 셔츠를 다려 입었습니다.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한 복장을 고른 것도
35년 동안 늘 시간을 맞춰 출근했던 몸의 습관 때문이었겠죠. 복합센터 운영실에 도착하자 이미 근무 중인 보안팀 직원 한 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회색 근무복을 입은 그는 6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이곳에서 오래 일한 듯한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박경원입니다. 아, 예?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친절하고 느긋한 말투로 일 하나하나를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이곳 상황실에서는 CCTV 모니터링하고 출입객이나 택배 기사분들 대응도 같이 해야 해요. 그리고 매시간 복도랑 주차장 순찰도 돌아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설명을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복잡한 업무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박경원 씨가 성의 있게 하나하나 알려준 덕분에 첫날은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용했던 마음속에 조금씩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운영팀 직원들의 말투와 눈빛이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면접 때 마주했던 유진석 대리. 그는 이제 저를 이름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보안 요원, 지하 2층 출입구에 먼지 쌓여 있었어요. 정리 좀 해주시죠. 32년 동안 박 팀장님이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박보안 요원으로 지시받는 순간 처음엔 당연히 역할이 바뀌었으니 호칭도 달라졌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찌릿했습니다. 예전엔 박 팀장님이라 불렸던 내가 이젠 박보안 요원으로 불리는 게 익숙해져야만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일이 달라졌으니 호칭도 달라지는 거야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들 속에서 미묘한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직무명으로만 불린다는 건 내 존재가 사람보다 기능으로만 여겨진다는 뜻 같았습니다. 유진석 대리. 30 중반도 안 되어 보이는 그 친구는 사람을 대할 때 예전 직함이 아니라 현재 위치만 보고 말했습니다. 박보안 요원, 일동복도에 담배꽁초 있던데 지금 좀 치워주시죠. 지하 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 있는데 견인 요청 좀 해주세요. 그 말투 속엔 제발 부탁합니다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요청이 아닌 명령, 존중이 아닌 지시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일방적이라는 건 작지만 분명한 차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AI 지원센터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우 28쯤 되어 보였던 그녀는 단호하고 익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박보안 요원, 이동 엘리베이터 청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입주민 민원 들어오면 곤란하니까요. 앞으로는 주의해 주세요. 그녀가 나가고 나서 박경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마음에 담지 마세요. 여긴 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거의 20살은 더 많은데 여기선 직원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에요. 형님, 참는 게 일입니다. 참는 게 일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과연 이게 일인가, 참고 견디는 게 노동인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어르신 앞에서는 허리를 숙이고 말끝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르더군요. 나이보다 직위, 직위보다 시스템, 경험보다 속도, 정성보다 효율이 앞서는 시대였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무렵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있던 날 12시간을 꼿꼿이 깨어 있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피곤이 아니라 몸이 꺼져가는 듯한 무게가 덮쳐왔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졸다가 순찰을 완전히 깜빡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유 대리가 CCTV를 확인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박 요원, 어젯밤 3시 순찰 누락된 거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졸았던 것 같습니다. 보안 업무는 순찰이 생명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곤란합니다. 앞으론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날 이후로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낮에 자려 해도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자마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30대, 40대 때와는 체력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2달째 근무하던 어느 날 참으로 속상하고 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습하고 택배 물량도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복도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에 막 앉으려던 참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입주민이 갑자기 경비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우리 집 앞에 택배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놔둔 겁니까?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택배 기사님이 급하게 내려놓은 것 같은데. 그러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끊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경비는 뭐 하시는데요? 그걸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두면 됩니까?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경비실 밖까지 울릴 정도로 커졌고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이딴 식으로 대충대충 할 거면 왜 계세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35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맡은 바를 해온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당해야 하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 일마저 잃을 순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는 냉소 섞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제대로 신경 쓰세요. 관리실에 따로 말씀드리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작아 보이는 눈,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굳은 입꼬리.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생계 때문이었고, 아내 때문이었고, 노년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남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말이 적어진 채 집에 돌아왔고, 식사 도중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드네. 몸이 안 좋아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더 그래. 사람 대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 아내는 젓가락을 놓고 제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눈빛엔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고 말끝은 짧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하지 않겠어? 우리 형편의 이 일까지 그만두면. 그 말이 옳았습니다. 68배 월 1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세상에 흔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달에 접어들 무렵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부쩍 아팠고 허리도 종종 쑤시듯 결렸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돌며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가 문제였습니다. 해가 진 뒤의 건물은 더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제 몸의 피로는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지하 주차장 순찰 중이었습니다. 조명이 흐릿한 구석에서 바닥에 살짝 번진 물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크게 기울었고 반사적으로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그때 분명히 들은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다치기라도 하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겠구나. 집으로 돌아와. 지난 밤의 공기를 등에 쥐고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에서 아내가 제 발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 일 계속하기가 점점 어려워.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몸이 안 따라줘. 68배 몸으로 밤새 서 있는 게 이젠 버거워. 아내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엔 이미 알았다는 듯한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아위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실제로 체중은 어느새 5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자주 놓쳤고 밤낮이 뒤섞인 근무와 피로 그리고 사람 대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이 겹쳐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금요일 오후
복합센터 운영팀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며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웃음소리가 퍼졌고 이따금 흘러나오는 맥주 캔 터지는 소리에 저와 박경원 씨는 말없이 CC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린 초대 안 받아요. 우리는 직원이 아니라 용역이니까요. 용역? 그 말이 처음엔 그저 단어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에 박히는 모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지만 우린 그들이 말하는 우리에 속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근무 인원, 노무단가, 외주 계약자. 존재를 지워버리는 단어 하나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서 경비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자동문 소리. CCTV 화면에서 끊임없이 깜빡이는 화면들 속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물론 월 19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부부에게 중요한 생계였지만 존중 없는 노동은 결국 영혼을 소진시키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결국 지난 월요일 저는 결심을 굳혔고 운영팀 유진석 대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그는 의외로 덤덤히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게 괴롭다. 나이에 비해 너무 고되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애초에 왜 하셨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는 큰 반응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함께 근무했던 박경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아쉽네요. 같이 일하실 분 찾기 쉽지 않을 텐데 미안해요. 이젠 몸도 그렇고 마음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 나이에 이 일은 솔직히 버티는 게 기적이죠. 근무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던 작은 경비실 창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익숙했던 자리. 하루하루 사람들을 지켜보며 존재를 숨겼던 공간.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꽃이라는 걸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결국 그만두게 됐어. 아내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돈이 필요하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 당신 건강이 먼저야. 사실 지금도 마음 한쪽은 무겁습니다. 국민연금 85만 원, 아내의 소액연금까지 합쳐도 여전히 빠듯한 생활. 하지만 다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68. 이 나이가 이렇게 무력하고 고립된 나이일 줄은 젊을 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땐 나이가 들면 경험과 성실함이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부담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 더 몸에 무리가 덜 가는 일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단순한 생계가 아닌 존중을 느낄 수 있는 노동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라도 운영해 볼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손님이 없어도 손수 만든 무언가를 정성껏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우리답게 숨 쉴 수 있는 일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 노년을 향한 차가운 시선.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지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책임감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며 저는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버겁더라도 우리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